안녕하세요.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배구 때문에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예. 배구 때문에 어이가 없죠. 야, 여배는 점 오버 났네? 이럴 줄 알았어. 마인 가는 게 더 낫지. 뭘 한참 남아, 한참 남기는 21점이었는데. 한참 남긴 뭘 한참 남아요. 연속 5점인가 줬으니까 그런 거지. 남백에서 연속 그렇게 점수 나기 쉽지 않잖아. 자, 축구 뭐 요코하마 승 오바 적중했고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 마엔 적중했고, 현케 오바 점오 낙, 현대건설 마엔 2.5 마엔 적중했고, 자, 내일 르바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방송을 왜 켰냐면, 내일 특별한 변동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내일은, 내일은 결정자 중에 특별한 이슈는 제 주력으로 가는 부분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뭐야? 소엔이 GTD야? 와우. 아, 내일 아침에도 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할 건데, 오늘 경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못 사시는 분들 위해서 다른 BJ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 방송하더라. 근데 똑같은 내용을 아침, 저녁으로 똑같이 얘기하나?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 시불테님은 이 방 저 방 다 보시지 않나? 아, 아침에 결정자 정보만? 아, 시불테님이 다른 방송은 안 봐요? 왜? 왜 안 봐요? 자, 오늘은 예전에 다른 거 봤어요? 다른 BJ 방송? 똥배하나요? 그 샤샤샤. 근데 그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걸? 네. 제가 돈을 제일 못 벌어요. 못 벌면 어때? 죽 팔아서 돈 벌어야지, 뭐, 어떡해. 자, 시작해봅시다. 시간이 지금, 현재 시간 9시 28분인데, 내일 MB 분석을 쭉 하다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일찍 방송을 켰습니다. 내일은 배당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별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별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 한 7시 반, 7시 반? 7시 반 정도에 키겠죠. 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가봅시다. 아, 맞아. 위니에도 올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위니스포츠닷컴에다가 분석글 금방 올릴게요. 수요일 아침 몇 시로 하지? 몇 시로 할까?
위니? 예, 위니는 이제 제 분석글하고 똑같이 자료 받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보다 조금 더 싸죠. 조금 더 싸요. 방송 못 보시는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뭐 이것도 의외로 많이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위니에 좋은 게 뭐냐면 스페셜, 이게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다. 스페셜이 있는데 이게 뭐 3만원? 뭐 단폴더에 3만원짜리인데 틀리면은 다시 환불해줘요. 그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자, 단폴. 자, 봅시다. 첫 번째 경기부터 샬럿과 필라델피아 경기부터 볼게요. 자, 샬럿과 필라델피아, 뭐 똥과 오줌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12위의 샬럿과 14위의 필라델피아의 대결인데, 자, 샬럿 지난주 애틀란타한테 3점 차로 아쉽게 패배하면서 5연패 중인데, 뭐 작년 드래프트 신인 브랜드 빌러가 지난주에 32점으로 라멜로 볼이 결장을 했던 부분을 좀 채워주긴 했지만 3점 대결에서 애틀란타한테 18대 10으로 밀렸죠. 애틀란타 지금 너무 좋습니다. 18대 10으로 밀리는 3점 차로 패배를 당했는데, 자, 필라델피아는 지난 경기 디트로이트 상대로 15점 차 승리를 했어요. 디트로이트가 커닝햄이 결정했던 경기였죠. 근데 필라델피아가 지난 경기에서 드러먼드가 1쿼터에 발목 부상으로 이탈을 하고 라우리가 결정을 했던 경기죠. 내일 라우리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라우리가 결정을 했었고, 폴 조지가 11득점 5어시스트 8리바운드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 자, 내일 경기에는 샬럿의 라멜로 볼은 여전히 결정하고 브리지스도 결정을 하고 내일 마크 윌리엄스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샬럿이 리바운드가 안 되잖아요. 지금 디아바테가 혼자서 인사이드를 책임지다 보니까 마크 윌리엄스도 결정이었고 닉 리차즈도 결정이었고 그랜트 윌리엄스는 시즌 아웃을 당했는데 닉 리차즈는 지난 경기에서 복귀를 했죠. 그 다음에 내일 경기에서 마크 윌리엄스가 나와서 한 20분 내로 뛸 것 같아요. 시간 제한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필라델피아와의 인사이드 대결에서는 박빙일 것 같고, 이 경기는 1차전에서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1차전에서는 필라가 107대 105로 이겼죠. 107대 105로 이겼는데, 내일 경기에서 샬럿이 일단 마크 윌리엄스가 좀 시간 제한을 두고 경기를 펼치고, 그 다음에 닉 리차즈가 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화를 한다 그러면 인사이드에서도 샬럿이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이네요. 여기서 라멜로 볼만 있으면 샬럿이 역배당을 한번 가보면 할 텐데, 이 경기는 승패, 필라델피아 똥배당은 저는 별로 메리트 없어 보입니다. 샬럿이 역배당을 터트려도 충분히 뭐 인정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저는 오바 쪽만 보겠습니다. 오바. 자, 다음. 자, 클리브랜드와 워싱턴의 대결. 자, 클리브랜드 18승 3패로 1위죠. 애틀란타의 2연전을 모두 패배를 하면서 클블이 침몰 하나 했지만 애틀란타가 너무나 잘했던 경기였고, 지난 경기에서 보스턴 상대로 4점 차로 승리를 거뒀어요. 물론 보스턴의 젤런 브라운하고 그때 하우저가 결정을 했었나요, 그저께? 하지만 도노반 미첼이 그 리드를 당하고 있다가 4쿼터에 미친 3점슛 3방을 연속으로 꽂아버리면서 35득점, 그 다음에 갈란드가 22득점, 백코트 싸움에서 아주 좋았고, 르버트가 복귀를 했죠. 르버트가 복귀를 해서 13득점으로 클리브랜드의 약점을 보완을 했다. 자, 워싱턴 워방꿀이죠. 워방꿀. 지난 경기도 미러키 상대로 10점 차로 패배하면서 14연패입니다. 작년에 디트로이트가 38연패인가 그랬는데, 38연패인가 그랬는데, 자, 워싱턴이 그걸 쫓아가고 있죠. 조던풀이 일단 복귀를 했어요. 지난 경기 조던풀이 복귀해서 31득점, 말콤 브록던이 29득점. 하지만 미러키 야니스한테
42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디펜시브 레이팅 꼴찌팀답게 124실점 허용하면서 패배.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클리브랜드가 135대 116으로 251점이 나면서 클리브랜드가 19점 차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둘 다 일정은 클리브랜드는 휴식을 취했고 내일 경기 치르고 모레 또 휴식을 취해요. 그 다음에 덴버의 경기가 있고 워싱턴은 뭐 휴식을 취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뭐 특별한 결정자는 없죠. 워싱턴의 카일 쿠즈마 결정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결정자는 없습니다. 클리블이 지금 16점의 핸디가 주어졌는데 저는 뭐 핸디도 극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큰 핸디 점수는 클리블 마음 먹기 나름인 거고 저는 뭐 클리블의 마인도 저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오바가 더 좋아 보인다. 234.5 국내는 235.5네요. 자, 이 경기는 저는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는 뭐 오바. 오바 안 갈 이유가 없죠. 자, 다음 경기. 자, 미러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대결. 디트로이트 봅시다. 9승 13패. 9승 13패. 지난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15점 차 패배를 당했는데 그 경기는 커닝햄이 결장을 했던 경기였죠. 휴식 차원이었습니다. 휴식 차원에서 커닝햄이 결장을 했던 경기였고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이 전력이 한 30-40%는 돼요. 커닝햄이 1번 자리로 나서지 않으면 제이든 아이비가 1번으로 나서기 때문에 볼 공급이 공격에서의 볼 핸들러 역할이 좀 떨어지죠.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패배를 당했고 자, 미러키 지난 경기 워싱턴 상대로 가볍게 10점차 승리 거두면서 6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미러키가 지금 뭐 6연승인데 경기 내용이 좋아요. 야니스가 지난 경기 42득점 11어시스트 12리바운드 트리플 더블 기록을 했고 데미안 릴라드도 25득점에 어시스트 10개 기록을 했고 3점 슛을 16방을 꽂았다. 미러키는 여전히 3점 슛도 올 시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러키는 좋은 점이 뭐냐면 야니스하고 브룩 로페즈하고 벤치에 마비 포르티스하고 있는 이 인사이드가 강점이죠. 인사이드가 강점이고 릴라드가 있는 외곽도 나쁘지 않고 자, 지난 11월 14일날 맞대결에서 미러키가 127대 120으로 이겼습니다. 자, 이 경기 좀 재밌긴 하죠. 미러키가 요즘에 뭐 수비도 나쁘진 않죠. 근데 지난 맞대결에서 연장을 갔었죠. 연장을 가서 그때 연장전에서 25점 났어요. 그러면은 25점 났으니까 222점이 났었죠. 쿼터에. 예. 잠시만. 이 경기는 딱 기준점에서 놀 것 같긴 합니다. 기준점에서 놀 것 같긴 한데, 이 두 팀이 맞붙으면 커닝햄도 있으니까 볼이 어느 정도 공격적인 농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러키의 승리, 배당 1.48이나 주어졌는데, 뭐, 디트로이트의 이 완전체도 나쁘진 않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러키 상승세 한 번 더 믿어보겠다. 미러키 승리. 그 다음에 어느 거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221.5, 우리는 223.5. 내일 되면 기준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기준점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원정이라서 그렇죠. 원정이라서. 미러키가 지금 경기가 둘 다 이틀씩 쉬었어요. 체력적으로는 둘 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더로 조금씩 빠지고 있는 느낌이 좀 그렇긴 한데 자, 이 경기 그래도 저는 오버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욕 닉스 올랜도 대결. 자, 뉴욕 닉스 12승 8패로 4위입니다. 올랜도 15승 7패로 3위. 자, 뉴욕 상승세의 두 팀이죠. 뉴욕 닉스는 지난 경기 뉴올리언스 상대로 33점 차 승리 거두면서 2연승인데
뭐 뉴올이니까 그렇긴 했죠. 리바운드 21개 더 잡았고 3점 슛 대결에서 20대 4. 지금 뉴욕 닉스의 얘네도 너무 좋아요. 인사이드에서 칼 앤서니 타운스가 15 먹고 있고, 젤런 브런슨이 지금 너무 잘하죠. 브런슨이 너무 잘해요. 브런슨이 너무 잘하고, 미칼 브리치스도 지난 경기 31득점 냈고, 뉴욕 닉스 보세요. 지표 봅시다. 스틸 3위, 필드골 성공률 2위, 3점 성공률 2위, 자유투 1위, 오펜시브 레이팅 전체 30개 팀 중에 1위입니다. 뉴욕 닉스가 이런 팀이에요. 다만 약점이라고 하면은 벤치 자원. 벤치가 헐겁다 보니까 주전 자원들의 의존도가 크다. 그러다 보니까 4쿼터에 좀 따라잡히는 경기를 많이 펼치죠. 자, 올랜도 15승 7패로 3위인데 지난 경기 브루클린 상대로 8점 차로 승리하면서 6연승을 달리고 있다. 지난 브루클린 상대로 리바운드 19개를 더 잡으면서 브루클린과의 연전을 모두 잡아냈죠. 자, 얘네 보면은 아주 확연하죠. 뉴욕 닉스는 오펜시브 레이팅 1위에요. 올랜도는 오펜시브 레이팅 22위. 자, 뉴욕 닉스는 디펜시브 레이팅 22위. 올랜도는 디펜시브 레이팅 3위. 공격 최강과 수비 최강의 대결입니다. 자, 내일은 뭐 특별한 결정 이슈는 없어요. 계속 빠지던 놈들이 계속 빠져 있고,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올랜도 경기를 보면, 요즘 경기들을 보면, 공격력이 강한 팀들 상대로, 다득점 경기를 펼치는 경향들이 많아요. 최근에 보면은, 시카고 불스하고도 252점이 났고, 그 다음에 레커스 상대로도 237점이 났고, 그 다음에 수비를 제어할 수 있는 놈들은 수비를 조져버리고. 저는 이 경기는 올랜도도 실점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보고 이 경기는 닉스의 승리. 뉴욕 닉스의 승리. 근데 뭐 올랜도도 웬델 카터 주니어가 복귀를 해서 비타지하고 4번 5번 역할을 놓아 먹으면은 칼 앤서니 타운스도 고전을 할 수 있겠지만 브런슨은 믿습니다. 브런슨. 닉스의 헐거운 수비력을 봤을 때 이 경기는 저는 다득점으로 볼게요. 다득점으로 보고 뉴욕 닉스의 약 우세가 예상이 된다. 자, 토론토와 인디애나의 대결. 자, 토론토 6승 15패로 13위. 지난 경기 마이애미 상대로 119대 116으로 이겼어요. 토론토 지금 순위는 13위지만 경기력 자체는 하위팀답지는 않아요. 좋습니다. RJ 바렛이 지난 경기도 37득점 냈고, 야코퍼들이 마이애미 아데바요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죠. 야코퍼들이 최근에 지금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론토에 돌아온 에이스 스카티 반스가 23득점에 9 어시스트 10리바운드로 반스도 지금 정상 컨디션을 찾았고, 토론토가 순위는 이렇긴 하지만 지금 패배가 너무 많긴 하지만 저는 토론토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이 토론토에 지금 결정자들이 많잖아요. 특히 브루스 브라운이나 올리닉이나 퀴클리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저는 얘네들이 돌아온다고 하면 올 시즌 가장 핫한 그레이드 딕하고 스카티 반스의 RJ 바렛의 야코퍼트를 하면 토론토도 저는 플레이 토너먼트도 갈 전력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 9승 12패로 8인데 직전 멤피스 상대로 136실점 허용하면서 15점 차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 할리버튼 여전히 기복 있죠. 지난 경기도 8득점 내면서 30% 야투율. 20득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한 새끼도 없다. nem바드가 복귀를 했습니다. nem바드가 복귀를 해서 14점 올리긴 올렸는데 지금 인디애나도 약점이 마일스 터너밖에 없죠. 인사이드에서 비빌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와이즈만도 없고 아이지아 잭슨도 없으면서 빅맨이 없어요. 빅맨이 없다 보니까 오로지 외곽만
때려 박아야 되는데 외곽 능력도 지금 최근에 페이스가 좋지 않아요. 야투일이. 자, 그러면서 둘 다 수비가 좋지 않아요. 토론토는 디펜시브 레이팅 23위, 인디애나는 디펜시브 레이팅 25위예요. 얘네 두 팀 지난 맞대결도 다득점이 펼쳐졌죠. 249점이 났는데 이 정도로 둘 다 수비가 좋지 않아요. 1쿼터 지난 맞대결에서 1쿼터, 2쿼터, 4쿼터는 다 60득점 이상이 났던 경기였다. 자, 이 경기는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고, 그다음에 저는 토론토의 아니다. 인디애나의 승? 아, 이 경기 승패는 모르겠다. 오바가 제일 좋아 보이네, 오바가. 자, 다음, 오클라호마 유타 재즈 대결. 자, 오클라호마 15승 5패로 1위고, 유타 재즈는 4승 16패로 14위. 뭐, 순위 차이가 엄청난데. 자, 4연승 달리다가 지난 경기 2위 휴스턴한테 3점 차로 패배를 당했죠. 3점 차로. 사이기리적스 알렉산더가 32득점, 젤런 윌리엄스가 22득점 분전을 하긴 했는데 왜 졌어요? 휴스턴의 인사이드에서 생군하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한테 오클라호마의 하르텐슈타인이 탈 털렸다. 그때 하르텐슈타인이 혼자서 13개 리바운드를 잡긴 잡았는데 홈그랜이 없죠. 홈그랜이 없다 보니까 하르텐슈타인의 벤치 구간에서 털리죠. 휴스턴은 그때 생군이 14리바운드,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14리바운드, 오클라호마의 하르텐슈타인은 13리바운드.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털렸어요. 그래서 패배를 당했고, 벤블리트한테 당했죠. 벤블리트한테. 자, 유타 재즈 직전 레이커스 상대로 1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4연패인데 지난 경기에서 레이커스한테, 그 경기는 뭐 유튜브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감독의 작전 타임 미스로 인해서 패배를 당했던 경기예요. 일단 유타 재즈는 조단 클락슨이 없다 보니까 득점력이 떨어지고, 필립 포스키도 지금 없다 보니까 인사이드에서 캐슬하고 존 칼린스의 벤치 구간에서 약간 약점이 있긴 있는데, 핸디가 14예요. 14. 자, 이 경기는 뭐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오클의 승리는 뭐 당연한 건데 배당이 1.01 배당이에요. 1.01 배당이고 핸디가 14.5가 주어졌는데 핸디 값은 그렇게 저는 쉬워 보진 않아요. 쉬워 보진 않습니다. 하르텐슈타인이 지금 뭐 존 칼린스하고 그 캐슬러를 상대로 인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비빌 수 있을까? 핸디값이 커서 이 경기도 갖다 버립시다. 이 경기는 뭐 승패 어느바 승패는 아니고 핸디값 어느바는 다 쉽지 않다. 버려. 자, 다음. 자, 댈러스 매버릭스와 멤피스 그리즈스의 대결. 자, 아주 상승세 양팀입니다. 댈러스. 오늘 올만에 나왔어요. 오늘 올만에 나왔습니다. 자, 댈러스 13승 8패입니다. 13승 8패로 5위. 멤피스 14승 7패로 3위인데, 상승세 다 두 팀이죠. 댈러스 매버릭스는 지금 4연승, 멤피스는 6연승. 자, 댈러스, 지난 경기 포틀랜드 상대로 좀 고전을 하긴 했죠. 하지만 137대 131로 승리하면서 4연승. 최근 9경기에서 8승 1패. 작년 파이널 팀의 면모를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댈러스 매버릭스. 지난 경기에서 데릭 라이블리 2세하고 어빙하고 탐슨이 결정을 했던 경기였죠. 하지만 돈치치가 36득점 13리바운드, 그라임스가 28득점, 스펜서 디니드가 20득점. 자, 댈러스 매버릭스는 초반에는 제가 몇 번을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초반에는 좋지 않았어. 왜? 작년에 비해서 페이스가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서 수비는 좋았지만 공격력이 개판이었다. 그랬는데 돈치치가 부상을 당해서 몇 경기 결정하는 동안에 댈러스의 그 작년에 그 페이스가 다시 쭉 끌어올리면서 작년 경기력이 올라왔어요. 라이블리한테도 돌아왔고, 그라임스나 뭐 나지마샬도 좋고, 나지마샬은 내일 결장이긴 하지만
돈치치가 없으면 더 잘하죠. 근데 일단 저는 고무적인 게 돈치치가 없는 상황에서 댈러스 매버릭스의 특유의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작년에 댈러스도 마이노바 했어요, 다. 근데, 올 시즌 초반에는 디펜시브 레이팅 3위까지 올라가서 이 새끼들이 왜 수비를 하지? 이러니까 성적이 안 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중점을 두면서 팀 컬러를 다시 변모시키고 있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멤피스 봅시다. 지난 경기 인디애나 상대로 15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6연승입니다. 멤피스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벤치가 가장 좋은 팀들 중에 하나죠. 멤피스,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골스는 이제 꺼지라 그러고 또 벤치 좋은 팀이 어디 있어요? 휴스턴? 또 돈치 지난 경기도 나왔어요. 지난 경기 나와서 32점 났다니까. 36점 났다니까. 36점, 13리바운드. 이런 멤피스 강점이죠. 지난 경기도 자모란트, 자렌 잭스 주니어, 데스몬드 베인, 웰스, 알다마, 마커스 스마트, 라라비아 7명이 두 자릿수 득점 올렸습니다. 보스턴 벤치는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케이타하고 프리차드하고 하우저가 있긴 있는데 얘 3명에 국한된 거지 나머지 선수들에서 보스턴이 막 그래도 좋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네. 그러니까 뎁스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하우저하고 프리차드는 딴 팀 가면 다 주전급이에요. 주전급인데 얘네 둘이 진짜 너무 강한 거지. 뎁스, 인원수, 물량을 얘기하는 거죠. 물량으로 따지면 멤피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휴스턴도 아멘 탐슨하고 타이리슨이 있어서 너무 강한 거지. 예, 물량은 그죠. 자, 일단 멤피스가 지난 경기 인디애나 상대로 19점 차로 리드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15점 차로 이겼습니다.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 121대 116으로 멤피스가 승리를 거뒀어요. 이날은 자모란트가 결장을 했던 경기였다. 내일은 자모란트가 출전을 하죠. 내일 결정자는 일단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잭이디 말고는 없고 댈러스 매버릭스는 라이블리하고 클레이 탐슨이 지금 GT인데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고 자, 이 경기는 첫 번째 오바고요. 오바. 두 번째는 멤피스의 역배. 또 노려볼만 하다. 근데 오바가 제일 좋아 보이죠. 239.5요? 241점 오바. 자, 다음 경기. 자, 피닉스와 샌안토니오 대결. 자, 피닉스 11승 8패로 7위입니다. 직전 경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한테 8점 차로 승리를 거뒀는데, 자, 너키치하고 브래들리 빌이 결장을 했던 경기였어요. 하지만 데빈 부커하고 타이어스 존스하고 케빈 듀란트가 활약을 했던 경기였는데, 타이어스 존스가 너무 좋았죠. 지난 경기에서 3점 4방 포함해서 19점. 좋았다. 내일도 너키치는 결정을 하고 브래들리 빌은 아직 미정. 자, 샌안토니오 11승 9패입니다. 피닉스가 11승 8패인데 샌안토니오가 11승 9패예요. 여러분 샌안토니오를 작년 재작년의 산항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올 시즌 산항은 달라요. 다릅니다. 지난 경기도 세크라멘토 상대로 그저께 주력이었죠? 어저께 주력이었나? 127대 125로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입니다. 자, 리바운드에서 밀리긴 했는데 산항은 지난 경기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디에런 팍스가 있고 말링 워커가 있는 세크라멘토 상대로 3점 대결에서 23대 12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23대 12. 산항은 제가 좀 전에 멤피스 얘기했지만 샌안토니오도 벤치에서 데빈 바셀하고 켈든 존슨이 있어요. 딴 팀 가면 주전급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벤치로 나오다 보니까 강한 거지. 세크라멘토하고 벤치 구간에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웬반야마가 있죠. 지난 경기 34득점, 어시스트 11개, 리바운드 14개. 수비는 그쵸, 대충 하죠. 그러니까 오버 효자예요, 오버 효자. 그 다음에 3점슛 23개 꽂았습니다. 3점 야투율이 직전 세크라멘토 상대로 50% 야투율. 멋지죠. 벤치에서 켈든 존슨이 17점, 데빈 바셀이 21점. 자, 내일 피닉스는 너키치가 또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5번 메이스 플럼리 가지고 웬반야마를 상대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뭐예요? 내일 소엔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GTD가 떠 있는데 소니까지 나온다 그러면 인사이드도 피닉스는 박살이 나요. 벤치 싸움은 당연히 세난이 우세하고 주전 싸움은 피닉스가 우세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샌안토니오가 좋은 게 스테판 캐슬이에요. 2번을 먹고 있는 스테판 캐슬. 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 여기다 클릭을 하면 안 되구나. 이 새끼 플레이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최근에 좋은 게 누구예요? 세난의 스테판 캐슬. 신인들 중에. 골스의, 레이커스의 크넥트. 또 누구 있지? 그 다음에, 누구더라? 그레이디. 뭐 이런 선수들, 신인들이 굉장히 잘하는 좀 재미가 있어요, NBA는 이번에. 자, 이 경기는 저는 세난의 프랜승, 그 다음에 오바 보겠습니다. 자, 다음 덴버 너기츠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대결. 덴버 10승 8패로 9위, 골스 12승 7패로 4위. 자, 덴버 지난 경기 클리퍼스한테 4점 차로 패배당했죠. 요키치가 분전을 하긴 했지만 벤치가 개똥을 쌌어요. 벤치 싸움에서 지면서 클리퍼스한테 패배를 당했고, 골스는 지금 커리가 GTD인데 나오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예. 커리도 직전 경기에서 복귀전에서 23득점 내긴 냈지만 야투율이 38%였고, 골스는 문제가 뭘까요? 지금 고만고만 다 얘네는 고만고만한 놈들이에요. 포지엠스키, 쿠민가, 무디, 뭐 다 고만고만, 잭슨 데이비스, 뭐 케본 루니, 뭐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야. 근데 제가 볼 때 일정도 좋았어요. 일정도 초반에 너무나 좋았고, 막상 이제 강팀들과의 대결을 연전을 펼치면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5번이에요, 5번. 잭슨 데이비스, 케본 루니. 직전 경기에서 피닉스 상대로 리바운드 제일 많이 기록한 새끼가 누구예요? 스테판 커리가 7개, 포지엠스키가 7개입니다. 인사이드가 이렇게 안 좋아. 내일 상대하는 게 누구예요? 요키치예요. 그 다음에 내일 드라이먼드 그린이 GTD가 걸려있는데, 뭐 그린이 GTD가 걸려있든가 말든가. 예. 나오든가 말든가.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요키치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경기 덴버 승마엔. 오너바는 덴버를 보면은 오바를 가고, 골스를 보면은 골스가 더럽게 점수를 못 내서 언더가 날 것 같은데, 자, 덴버 승마엔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세크라멘토와 휴스턴. 자, 세크라멘토 9승 12패로 12위. 세크라멘토가 12위입니다. 이 새끼들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요. 이유가 있죠. 제가 100번을 얘기했지만 더마드 로전과 디에런 팍스가 공존이 안 되고 있다. 최근 7경기에서 1승 6패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샌안토니오 상대로 제가 그날 샌안 프렌이 주력이었는데 못 이겨요. 세크라멘토 못 이겨. 왜? 벤치에 말랭모크밖에 없죠. 그 다음에 드로잔이 없으면은 뭐 트레이셔 게임을 해서 외곽으로 조져버리든가 그러면 되는데 이도저도 안 해. 색깔이 없어요. 그 다음에 리바운드 마진에서도 샌안토니오 상대로 마이너스 11개였어요. 그렇다고 3점이 오래 좋냐? 3점도 오래 안 좋아요. 3점 지난 경기 샌안하고 몇 대 몇? 23대 12로 밀렸어요. 4쿼터에서 에너지 레벨도 밀렸죠. 샌안의 이 싱싱한 놈들이 막 달려드니까 세크라멘토 이 새끼 늙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쳤지. 35대 28로 졌어요. 4쿼터에만. 그러면서 역전패를 당했다. 자, 휴스턴 15승 6패로 2위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1위 오클라호마 썬더스를 상대로 3점 차로 승리 거두면서 3연승. 최고의 에이스 멤블리시 38득점. 사이길력스 알렉산더와의 대결에서 승리. 근데 휴스턴은 벤블릿하고 제일런 그린이 너무 좋죠. 작년 신인 제일런 그린이 올해 완전히 또 물이 올랐고, 벤블릿은 지금 브런슨 다음으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꼬맹이들 중에. 근데 또 딜런 브룩스가 얘가 전 좋아요. 왜냐면 팀의 그 파이팅 에너지를 쭉 올려요. 지난 경기도 볼 점프볼 할 때 볼 이렇게 경합해갖고 그거 봤죠.
어마무시합니다. 빅샷도 마지막에 딜런 브룩스의 그 터프샷으로 이긴 거예요. 딜런 브룩스도 좋고, 자바리스 스미스 주니어하고 알프렌 생군하고의 4, 5번은 최강이죠. 클리브랜드에 알렌과 모블리가 있지만 휴스턴의 자바리스 스미스 주니어하고 생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사이드는 최강이에요. 거기다가 벤치에서는 아멘 탐슨하고 타이리슨이 있는 이 휴스턴의 벤치. 얘네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휴스턴은. 제가 볼 때. 괜히 2위가 아닙니다. 오클라호마를 괜히 이긴 게 아니에요. 약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크라멘토의 이런 허접대기 실력으로는 휴스턴 못 잡죠. 자, 이 경기 휴스턴 승리. 마일. 어느 바는 오바. 자, 클리퍼스와 포틀랜드 대결. 자, 클리퍼스, 지난 경기 덴버 상대로 4점 차로 이겼죠. 자, 일단 클리퍼스의 긍정적인 요소는 올 시즌 평균 득점 23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노만 파월이 지난 경기 복귀를 했다. 그러면서 28점을 냈다. 그 다음에 제임스 하든의 클리퍼스, 딱 자리를 잡았죠. 지난 경기 39득점에 9리바운드. 팀 내 최다 리바운드를 기록을 했다. 자, 포틀랜드. 직전 경기 댈러스 매버릭스 상대로 화력 싸움을 펼쳤어요. 137대 131로 아쉽게 패배. 포틀랜드가 지금 13위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이 왜 잘하냐면, 자, 세크라멘토는 디에런 팍스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야지 잘하는데 드로잔이 영입이 되면서 꼬였어요. 인디애나도 할리버튼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시약함이 작년에 들어오면서 팀이 꼬였어요. 댈러스 매버릭스는 뭐 돈치치도 잘하고 있지만 카일리 어빙이 들어오면서 에이스들이 둘이 뛰니까 한 놈이 양보를 해. 근데 물론 어빙이 많이 양보를 하긴 하죠. 댈러스 어빙이 우리 팀의 에이스는 돈치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클리퍼스는 이게 좋아요. 제임스 하든이 에이스인데 누가 뭐라고 할 새끼들이 없어요. 하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래서 클리퍼스 좋죠. 클리퍼스의 팀으로 완전히 만들었고. 일단 노만 파월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저는 클리퍼스는 제일 크다고 보여지는데 파월이 돌아왔다. 그 부분이 좋고. 자, 포틀랜드도 리그 지금 13위에요. 근데 8승 13패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댈러스 매버릭스 상대로 131점 냈어요. 제레미 그랜트도 복귀를 했어요. 얘네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클링원이 복귀를 하면은 에이튼의 벤치 구간에서 클링원이 좀 나서준다 그러고 스캇 핸더슨이 이제 지난 경기도 결장을 했었는데 내일은 아직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얘네들이 스캇 핸더슨과 클링원이 합류를 하면은 얘네도 만만치 않아요. 포틀랜드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순위 한두 계단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클리퍼스는 일단 다음날 미네소타와의 백투백 경기가 있어서 조금 뭐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경기에 핸디가 지금 8.5가 좋아졌는데 이 경기는 뭐 쉬워 보이진 않아요. 쉬워 보이진 않은데 저는 이 경기는 뭐 오바 쪽 처음에 언더 봤는데 자료에도 언더라고 써놨는데 이 경기는 계속 보면 볼수록 오바 쪽도 나쁘지 않을 거. 이 경기는 승패 어느 거 다 버려요. 일반승 갈 거 말고는 1.15배당 갈 거 말고는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핸디도 푸트리 극복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 약팀들이 이런 댈러스나 지난 경기처럼 보면은 런앤건 팀들 상대로는 같이 달리면서 좀 재밌게 좀 핸디값을 줄여줄 수 있는데 이런 수비팀들한테는 좀 약점이 있긴 있어요. 약팀들이. 근데 포틀랜드 봐봐요. 사이먼스 있죠. 사이먼스 결장일 때 매경기 30득점부터 쉐던 샤프 있죠. 카마라 있죠. 네, 공수겸장 제레미 그랜트 있죠. 에이튼 있고. 아이고 뭐야. 자, 이 경기 저는 뭐 일반승 말고는 별로 좋아 보이는 게 없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에서 포틀 예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뭐 CJ 맥컬럼하고 그 릴라드 있었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얘는 뭐 다 팔았잖아요. 다 팔았잖아.
자, 내일 아침 방송에서 특별한 부상 결장자 이슈 있으면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방송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